지축이 요동치고 하늘이 무너질 듯한 괴성이 땅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던 밤이었습니다. 평생을 보아온 맑은 연못은 순식간에 메말라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기괴하게 솟아오른 흙더미가 용의 등껍질처럼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조차 집어삼킨 그 거대한 포효는 과연 잠들었던 신령의 노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날 밤, 하늘은 유독 검고 무거웠습니다. 달빛 한 점 스며들지 못할 만큼 두터운 먹구름이 산마루를 짓누르고 있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늙은 당산나무만이 홀로 깨어있는 듯 이따금 마른 가지를 비틀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루의 고단함을 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짐승들은 달랐습니다. 외양간의 소들이 까닭없이 허공을 향해 길게 울음을 토해내고 마당을 지키던 개들이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말아 넣은 채 끙끙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미리 감지한 미물들의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자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저승의 문턱에서부터 묵직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먼 곳에서 천둥이 치는 듯 미세한 떨림에 불과했으나 이내 방바닥이 요동치고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놀라 눈을 뜬 사람들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쏟아지는 흙먼지와 기와 조각을 피하려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땅이 울리는 소리는 마치 천년 묵은 짐승이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분노한 포효와 같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거대한 파도 위에 뜬 조각배처럼 솟구쳤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진이다. 땅이 뒤집힌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갓근을 제대로 맬 겨를도 없이 뛰쳐나온 촌장 김진사는 마당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하인들을 독려하며 사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마을의 어른으로서 위험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등불은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흙담이 무너져 내리고 잔독대가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포는 소리나 진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한가운데 수백 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그 거대한 연못, 용소 쪽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를 찬물에 담갔을 때 나는 듯한 치익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는 굉음 사이를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물이 끓는 듯한 꾸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역한 유황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썩은 진흙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을 때나 맡을 수 있을 법한 죽음과 태고의 시간이 뒤섞인 비릿하고 매캐한 악취였습니다. 진동이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홀린 듯이 용소로 향했습니다. 횃불과 등불을 든 행렬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핏기가 가신 창백함과 눈앞에 펼쳐질 광경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꾼인 칠성이 횃불을 높이 들고 앞장섰고 그 뒤를 김진사와 마을 장정들이 따랐습니다. 용소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물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평생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노인조차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검푸른 물로 가득 차 명주실 타래를 풀어넣으면 끝도 없이 들어간다는 전설을 가진 용소였습니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때에도 이 연못만큼은 언제나 넘실거리는 물을 품고 마을의 생명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거대한 물웅덩이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은 마치 누군가 거대한 빨대로 순식간에 빨아들인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검고 질척한 진흙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바닥의 모습이었습니다. 평평해야 할 연못 바닥이 기이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비추는 곳마다 드러난 것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등줄기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 표면은 물기를 머금어 번들거리면서도 어딘가 딱딱한 질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검은 진흙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것은 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생물의 비늘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판 모양의 물체들이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저기 가운데 흙이 숨을 쉽습니다.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연못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솟아오른 흙더미의 가장 높은 곳, 그 틈새에서 희뿌연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증기는 밤 공기와 만나 뱀처럼 따리를 틀며 하늘로 치솟았고 그 주변의 흙은 규칙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것의 호흡이었습니다. 돼지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돼지 밑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깨어나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광경은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갓은 삐뚤어져 있었고 도포 자락은 흙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솟아오른 흙더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연못 아래에는 천년 묵은 이무기가 승천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며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기거나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생기면 깨어날 것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저 늙은이들의 옛날 이야기라 치부하며 웃어넘겼던 그 말이 지금 눈앞에 현실이 되어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함부로 다가가지 마라. 김진사의 호통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동네 아이들과 겁없는 젊은 장정 몇몇은 여전히 연못 가장자리에서 고개를 길게 빼고 바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연못 바닥, 끈적이는 진흙 속에서 무언가가 펄떡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그곳을 비추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이 사라진 바닥에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살았을 법한 거대한 잉어들과 메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단순히 물이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지식여지고 찢겨나간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반으로 잘려 있었고 어떤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짐승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물고기를 이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냥꾼 박씨가 낯빛이 흑빛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참사는 처음 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물이 빠진 지 불과 반시경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거대한 연못의 생명체들을 낼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흐느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떨며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솟아오른 흙더미, 그 거대한 등줄기 같은 둔덕의 중간 부분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이 터지는 듯한,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묵직하고 습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시뻘건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용암처럼 흐르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눈동자처럼 혹은 지옥의 입구처럼 붉고 요사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짙은 안개를 뚫고 나와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으악! 눈이다. 눈을 떠서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뒤로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옆에 있던 나무 기둥을 붙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갈라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차가웠던 밤 공기가 순식간에 한여름 땡볕처럼 뜨거워졌고 연못 주변의 풀들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기는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살갗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기이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무녀, 묘화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외따로 떨어진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무복을 걸친 그녀는 맨발로 진흙탕을 걸어 연못 가장자리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소에 흐리멍덩한 빛을 잃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묘화는 손에 쥐고 있던 방울을 격렬하게 흔들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껍질을 벗고 물이 하늘로 올랐으니 이제 그분이 오시는구나. 오래된 약속을 받으러 잊힌 재물을 찾으러 오시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지만 기이하게도 굉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그녀를 말리려 했으나 묘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묘화는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갈라진 틈을 향해 절을 올리듯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틈새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빛이 묘화의 몸을 감싸 안듯 일렁거렸고 솟아오른 흙더미가 더욱 크게 요동치며 주변의 진흙들을 사방으로 튀어오르게 했습니다. 크아아아. 이번에는 땅속이 아닌 바로 눈앞의 흙더미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혹은 이제 시작이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울음소리의 여파로 묘화는 뒤로 나동그라졌고 그녀가 들고 있던 방울은 흙더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달은 어느새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고 오직 연못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만이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것이 단순한 지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믿었던 용소가 이제는 마을을 집어삼킬 재앙의 구렁텅이가 되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사태를 관아에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아는 산을 2개나 넘어야 닿을 수 있는 먼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길이 끊기고 다리가 무너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이 밤길을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마을의 장정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얼이 빠져 넋을 놓고 있거나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칠성이가 김진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진사 어른,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사또 나으리께 이 병고를 알리겠습니다. 칠성아,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이 험한 밤길을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칠성의 말에 김진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허리춤에 낫을 차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길을 떼려는 순간 솟아오른 흙더미가 다시 한번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흙더미의 표면이 갈라지며 그 속에서 검고 거대한 뿔 같은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슴의 뿔 같기도 하고 고목의 뿔이 같기도 한 형상이었습니다. 뿔의 표면에는 이끼와 수초가 뒤엉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푸르스름한 인광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뿔이 솟아오르자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껴지던 열기는 온데간데였고 한겨울 사풍 같은 냉기가 몰아닥쳤습니다. 땀으로 젖었던 사람들의 옷깃이 순식간에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이 기이한 조화 속에서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것은 용의 뿔이다. 용이 깨어났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전설 속의 용, 비와 구름을 부리고 조화를 부린다는 신령한 존재.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신성함보다는 불길함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뿔이 완전히 드러나자 흙더미 전체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위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장관이면서도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진흙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그 속에 묻혀있던 바위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제 용소는 더 이상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깨어난 괴물의 둥지였으며 마을을 향해 입을 벌린 저승의 아가리였습니다. 칠성은 발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관아에 다녀올 때까지 마을이 무사할 수 있을지, 아니 자신이 살아서 산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과 괴물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묘화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흙더미를 향해 계속해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마을 사람들이 잊고 지냈던 오래된 죄악의 대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빛과 푸른 인광이 교차하는 기괴한 밤, 대지를 뒤흔든 울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마른 연못의 비밀이 그 축축하고 어두운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으나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고 산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 온몸의 뼈마디를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길은 평소 그가 나무를 하러 오르내리던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손처. 넘 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고 발밑의 돌부리들은 짐짓 칠성을 넘어뜨리려는 듯 툭툭 튀어 올랐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하나 넘었을 때 칠성은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이 있어야 할 자리, 그곳 하늘 위로 기이한 붉은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용광로가 터진 듯 혹은 지옥의 불길이 입을 벌린 듯한 붉은 빛이 검은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빛 사이로 푸르스름한 인광이 뱀처럼 춤을 추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뻔했으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마을에 남겨진 홀어머니와 순이가 죽는다. 그 생각 하나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앞을 향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편 마을의 상황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칠성이 떠난 뒤 용소라 불리던 마른 연못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흙더미를 뚫고 솟아오른 뿔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솟은 뿔 옆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뿔이 흙을 뒤집어쓴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로 드러난 것은 산채만 한 짐승의 머리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보아왔던 비늘이 영롱하고 수염이 근사한 용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진흙 속에 갇혀 썩어 문드러진 원한과 도끼로 뭉쳐진 흉물스러운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검붉은 비늘은 곳곳이 떨어져 나가 허연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그 살점 사이로 시커먼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뿔에는 수백 년 묵은 이끼와 물풀이 엉겨붙어 마치 넉마를 걸친 듯했고 콧구멍에서는 매캐한 유황 냄새와 썩은 생선 냄새가 섞인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괴물이 숨을 쉴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여름의 열기는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의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땀으로 젖었던 등골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조부님께 전해 들었던 옛이야기, 아니 금기시되던 저주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이것은 필시 김진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 가뭄이 극심하여 마을의 우물이 모두 말랐을 때 선대 어르신들이 물길을 돌리기 위해 행했던 끔찍한 일, 물을 얻기 위해 산의 혀를 끊고 그곳에 살던 이무기의 둥지를 돌과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그 전설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흙더미 위에서 미친 듯이 절을 하던 묘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만은 기이할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괴물을 향해 춤을 추듯 팔을 벌렸습니다. 오셨습니까? 드디어 오셨습니까? 억눌린 세월을 뚫고 그 캄캄한 흙 구덩이를 찢고 드디어 나오셨습니까? 묘화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냘픈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 웅장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얼어붙은 땅을 적셨습니다. 피 냄새가 퍼지자 괴물의 거대한 눈꺼풀이 서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눈, 세상의 모든 빛을 집어삼킬 듯한 시커먼 눈동자 가운데
노란색의 새로 동공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와 죄의식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괴물의 시선이 묘아에게 머물렀다가 천천히 촌장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괴물의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 지맥이 뒤틀리고 바위가 으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마을의 담벼락들이 금이 가고 기와지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얼어붙은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서로 뒤엉키며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괴물은 앞발을 들어 올려 흙더미를 짚었습니다. 그 발톱 하나가 장정의 허벅지보다 굵고 날카로웠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괴물이 몸을 일으키자 연못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뚝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괴물의 몸통은 끝도 없이 흙 속에서 딸려 나왔습니다. 뱀처럼 긴 몸통이었으나 듬성듬성 도달한 다리들은 기형적으로 비틀려 있어 더욱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산신령님, 살려주십시오. 누군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따라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굶주림과 파괴의 본능만이 이글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괴물은 긴 목을 빼어 가장 가까이 있던 정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쉬던 정자는 괴물의 머리에 스치자마자 산산조각이 나 흩어졌습니다. 나무 파편들이 흉기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묘아는 그 혼란 속에서도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피 묻은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부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이제 광기를 넘어선 황홀경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묵은 빚을 받으러 오셨으니 이 마을에 숨결 하나 남김없이 다 거두어 가세요. 그것이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묘아의 중얼거림을 들은 김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약속이라니. 묘아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녀의 어미, 그리고 그 어미의 어미가 대대로 무당 일을 하며 마을의 비밀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 밑에 잠든 재앙을 감시해온 간수였단 말인가. 한편 산중턱에 다다른 칠성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산길이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산허리가 뚝 끊겨나가고 그 아래로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절망했습니다. 관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고갯길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넝쿨을 타고 내려가 우회할 것인가. 그때 끊어진 길 건너편 숲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늑대, 호랑이, 아니, 그보다 훨씬 크고 사나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병고와 함께 산짐승들도 모두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은 허리춤에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비키시오. 나는 가야 하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짐승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너편의 짐승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칠성은 알 수 있었습니다. 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냥할 기회를 노리며 자신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마을로 시선이 돌아옵니. 괴물은 이제 완전히 흙 구덩이를 빠져나와 마을 입구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는 달빛조차 가려버려 마을 전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괴물이 숨을 내뱉을 때마다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와 안개처럼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괴물의 시선이 김진사의 기와집을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 대대로 이 마을을 지배해온 가문의 상징. 괴물은 마치 그 집이 모든 원한의 근원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그쪽을 향해 몸을 비틀며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땅을 긁으며 지나가는 소리는 마치 쇠뭉치로 뼈를 긁는 듯 끔찍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 집에는 가문의 위패가 김진사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괴물의 콧김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괴물의 꼬리가 한번 휘둘러지자 김진사 집 앞을 지키던 도라르방과 장독대들이 박살이 나며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묘아가 괴물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거대한 괴물 앞에서 그녀는 한 마리 하루살이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세는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괴물의 콧등을 가리켰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그곳이 아닙니다. 먼저 드셔야 할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묘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괴물은 고개를 돌려 마을의 서쪽 허름한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칠성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칠성의 늙은 홀어머니와 여동생 순이가 떨고 있는 그곳. 괴물의 입가가 기괴하게 비틀리며 마치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자 시커먼 목구멍 안에서 붉은 불덩어리 같은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칠성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멀리서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괴물이 자신의 집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을 안 돼. 칠성의 절규가 산맥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끊어진 길이고 낭떠러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낫 한 자루를 쥐고 다시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짐승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칠성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연못의 바닥은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깨어난 괴물은 마을을 유린하기 시작했고 잊혀졌던 죄악의 대가는 이제 막 첫 번째 희생 제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공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섞여 묘아의 낮은 웃음소리가 혹은 울음소리 같은 흐느낌이 마을 전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찢어진 가슴을 비집고 터져나왔습니다. 칠성의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발바닥을 감싼 직시는 날카로운 돌뿌리에 찢겨 너덜거렸고 그 틈으로 배어나온 붉은 피가 검은 흙길 위에 점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 발톱이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듯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그의 눈앞에는 금방이라도 뭉개질 것 같은 초가집과 그 안에 웅크리고 있을 어머니와 누이의 얼굴이 불에 댄 듯 어른거렸습니다. 산짐승은 교활했습니다. 칠성의 뒤를 바짝 쫓으면서도 당장 목덜미를 물어뜯지 않고 마치 공포를 즐기듯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몰아대고 있었습니다. 놈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등골을 타고 올라와 머리카락을 쭈뼛서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손에 쥔 낫 자루가 으스러지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식은땀과 피가 뒤섞여 낫 자루가 미끄러웠지만 이것만이 가족을 지킬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무겁고 탁해졌습니다.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보였던 하얀 안개는 이제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매캐한 흙냄새와 비릿한 물비린내, 그리고 무언가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마른 연못 바닥에 층층이 쌓여있던 원망의 냄새였습니다. 한편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괴물은 칠성의 집을 향해 느릿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거대한 몸뚱이가 꿈틀거릴 때마다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괴물의 몸을 덮은 비늘은 달빛을 받아 시퍼런 칼날처럼 번들거렸는데 비늘 사이사이로 흘러내리는 진득한 액체가 닿는 곳마다 풀과 나무가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괴물은 김진사의 기와집을 뒤로 한 채 마을 서쪽 끝자락에 위태롭게 매달린 초가집들을 향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소작농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집이 바로 칠성의 집이었습니다. 방 안은 죽음보다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어린 딸 순이를 품에 꼭 안고 부뚜막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조왕신 그릇에 물이 파문 하나 없이 잠잠하다가 쿵, 쿵 하고 땅이 울릴 때마다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오빠는 언제 와요? 순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마른 손바닥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본능적인 직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다가오는 저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짐승 따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남편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입 밖으로 내기조차 꺼렸던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쉿! 소리 내면 안 된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어머니의 속삭임은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초가집의 지붕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습니다. 밤하늘이 보여야 할 천장에는 시커먼 어둠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집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발마저 삼켜버린 듯한 거대한 머리가 석가래를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아! 순이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괴물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김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열기에 벽에 걸린 마른 시래기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 부서졌습니다. 괴물은 긴 혀를 날름거리며 두 사람의 공포를 음미하듯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어귀를 돌아 뛰어들어온 칠성의 눈에 지붕이 뜯겨나간 집과 그 위를 덮치고 있는 괴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멎을 듯 내려앉았습니다. 이놈! 저리 비키지 못해. 칠성은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내달렸습니다. 그의 뒤를 쫓던 산짐승이 칠성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주춤거릴 정도로 칠성의 기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쌓여있던 장작더미를 발로 차 무너뜨리고 손에 쥔 낫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외침이 들린 것일까요? 집을 삼키려던 괴물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붉은 호박 같은 눈동자가 달려오는 칠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묵혀온 지독한 지능과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괴물이 관심을 칠성에게 돌린 사이 칠성의 뒤를 쫓던 산짐승이 어둠 속에서 피어나와 칠성의 등 뒤를 덮쳤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칠성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크아! 칠성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짐승이 다시 목을 노리고 달려드는 찰나 몸을 비틀며 손에 쥔 낫을 휘둘렀습니다. 낫끝이 짐승의 옆구리를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깨갱 하는 소리와 함께 짐승이 나뒹굴었지만 칠성은 짐승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비틀거리는 다리를 옮겨 괴물과 자신의 집 사이에 섰습니다. 집채만 한 괴물 앞에서 칠성은 한 줌의 먼지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괴물의 붉은 눈에 지지 않고 이글거렸습니다.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라. 칠성은 낫을 고쳐쥐며 괴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괴물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가소롭다는 듯 콧김을 뿜어냈습니다. 그 콧김에 칠성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두 발을 땅에 박고 버텼습니다. 그때 괴물의 뒤편 어둠 속에서 묘아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흙탕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서늘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칠성과 괴물, 그리고 무너진 집안의 웅크린 가족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괴물의 거친 숨소리를 뚫고 칠성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저것은 내가 나드로 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것은 살과 피로 된 짐승이 아니다. 이 땅이 뱉어낸 저주 그 자체란 말이다. 닥쳐라. 내년이 저놈을 우리 집으로 보냈지. 내 다 보았다. 칠성이 묘아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묘아는 슬픈 듯 아니면 체념한 듯한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만 했다. 빚을 갚아야 하니까. 땅을 파헤친 자의 핏줄이 아니면 저 화를 잠재울 수 없다. 무슨 헛소리냐? 내 아비를 기억하느냐? 김진사의 명을 받아 저 연못을 가장 깊게, 가장 먼저 팠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 어린 시절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와 알아눕던 아버지. 땅에서 피가 난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헛소리를 하다 끝내 피를 토하고 죽어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괴물은 마치 그들의 대화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입가를 비틀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쇠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괴물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듯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발톱 하나가 칠성의 몸통보다 굵었습니다. 피해라. 오빠. 집 안에서 순이가 튀어나오려 하자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칠성은 낫을 들고 괴물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지만 그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괴물의 발이 칠성을 덮치기 직전 땅 밑에서부터 웅장하고도 기이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별표 쿠구구구구궁 별표 그 소리는 괴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연못, 그 말라붙은 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지의 비명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괴물조차 흠칫하며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괴물의 붉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연못 쪽에서 푸르스름한 빛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묘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려왔던 징조였습니다. 드디어 놈이 눈을 떴구나. 진짜 주인이 깨어났어. 묘아는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괴물이 멈칫한 틈을 타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괴물은 칠성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빛이 솟구치는 연못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그렇습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저 거대한 괴물이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 김진사의 집 담벼락 뒤에 숨어있던 김진사도, 칠성의 어머니도,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칠성도 모두 얼어붙은 듯 연못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기둥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형상을 갖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물 없는 연못에서 물의 기운이 넘실거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냉기가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괴물은 칠성의 집을 완전히 등지고 연못 쪽을 향해 몸을 웅크리며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짐승처럼 말입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낫을 움켜쥐며 무너진 벽 사이로 보이는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더 큰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멈추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연못에서 솟아오르는 빛과 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괴물의 소리만이 세상에 남았습니다. 이제 막 드러난 연못의 비밀은 칠성이 알고 있던 세상의 법칙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선 이 땅이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자 감옥이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푸르스름한 빛기둥이 밤하늘을 꿰뚫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빛은 따스한 햇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서늘한 한기를 품은 마치 저승에서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은 빛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던 연못 바닥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살갗처럼 꿈틀거기 시작했습니다. 흙덩이들이 저절로 뒤집히고 그 틈새로 검푸른 물이 샘솟아 올랐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차올라 메마른 연못을 가득 채우더니 이내에 넘쳐흐르며 마당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이끼 냄새 같기도 했고 갓 피어난 연꽃의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낫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괴물, 아버지의 원수이자 마을의 재앙이었던 그 끔찍한 짐승이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놈의 털이 곤두서고 흉측한 입에서는 겁에 질린 짐승 특유의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놈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못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오너라. 오너라. 묘아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방울이 미세하게 떨리며 짤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넘실거리는 물살을 가르고 거대한 머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뱀 같기도 했고 사슴 같기도 했으며 동시에 그 어떤 짐승과도 닮지 않은 기이한 형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사슴의 뿔 같은 것이 돋아 있었고 온몸은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한 검푸른 비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긴 수염이 물결을 타고 넘실거렸고 두 눈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묶인 이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 더 이 땅을 지켜온 물의 신령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눈빛에 서린 것은 자비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메마른 땅속에 갇혀 있었던 분노,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피를 흘린 미물들에 대한 징벌의 의지였습니다. 거대한 신령이 입을 벌리자 천둥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이었습니다. 기와장이 덜그럭거리고 담벼락에 흙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괴물이 비명을 지르며 신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괴물은 자신이 살아남을 길은 오직 저 거대한 존재를 쓰러뜨리는 것뿐이라고 판단한 듯했습니다. 놈의 덩치도 산만했지만 연못에서 솟아오른 신령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괴물의 날카로운 발톱이 신령의 비늘을 긁었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신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파리를 쫓던 몸통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별표 쾅! 별표 신령의 꼬리가 괴물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괴물의 거대한 몸뚱이가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놈은 김진사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리며 처박혔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괴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놈은 끈질겼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신령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놈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며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괴물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탄냈고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할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자연의 섭리 그 자체였습니다. 신령이 다시 한번 입을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 물줄기는 정확하게 괴물을 타격했습니다. 바위도 부술 듯한 수압에 괴물의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괴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려 연못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안 돼. 물러서. 묘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령은 물속에서 몸을 꽈배기처럼 비틀며 괴물을 휘감았습니다. 뱀이 먹이를 조이듯 신령의 거대한 몸통이 괴물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 뚝 하는 끔찍한 소리가 연못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괴물의 붉은 눈동자가 튀어나갈 듯 돌출되었고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처형이었습니다. 대지의 주인이 침입자를 응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칠성은 솟구치는 피 냄새와 비릿한 물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헛구역질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맡았던 그 비릿한 혈향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괴물의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 신령은 놈을 물고 연못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거칠게 요동치던 물살이 잦아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못은 다시 검푸른 수면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서 다시금 물기둥이 솟구치더니 신령이 머리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놈은 이제 괴물을 처리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을 응시했습니다. 신령의 불타는 눈동자가 칠성을 향했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령의 눈 속에는 천년의 세월과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너에게서 그자의 냄새가 나는구나. 마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뜻이었습니다. 약조를 지키지 못한 인간들. 그러나 그 피만은 기억하고 있다. 신령의 시선이 칠성의 손에 들린 나드로, 그리고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상처로 옮겨갔습니다. 칠성의 몸에 흐르는 피, 그리고 아버지가 흘렸던 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칠성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거대한 존재가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 낫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지켜온 오래된 존재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제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칠성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신령은 대답 대신 긴 수염을 흔들며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별표 우르르르. 별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 달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 툭툭 떨어지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몇 년 만에 내리는 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메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며 기쁜 비명을 질렀습니다. 흙먼지가 씻겨 내려가고 괴물의 피와 살점들이 빗물에 섞여 연못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신령의 몸이 빗줄기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했고 빗줄기 그 자체가 되어 땅으로 스며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시는구만. 드디어 하늘 길을 여셔서 묘화가 비를 맞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담벼락 뒤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비를 맞았습니다. 김진사도 체면을 차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진흙탕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칠성은 빗속에서 어머니와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칠성의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칠성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이는 칠성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고 끈질기게 내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비는 보슬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마을 곳곳에는 지난밤에 처참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탁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맑고 상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연못은 맑은 물로 가득 차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어젯밤 보았던 거대한 신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물 위에는 부서진 낫자루 하나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묘화가 연못가에 서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떠나셨다.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실 게야. 그 괴물은 정말 죽은 겁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부가 된 게지. 흙에서 난 것이 물로 돌아갔으니 이제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게다. 묘화는 칠성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비는 헛되이 죽은 게 아니다. 그 피가 잠들어 있던 그분을 깨웠고 그 덕분에 마을이 살았다. 내 아비가 이 마을을 구한 게야. 칠성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 그것이 위로가 될지 아니면 평생의 짐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비겁하게 도망치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칠성은 연못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렁였습니다. 그 얼굴 위로 아버지의 미소가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비개인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못에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무지개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세우고 진흙투성이가 된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젖은 옷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무너진 집을 고치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순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늙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손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 대지를 뒤흔들었던 용의 울음과 그 울음소리가 불러온 기적 같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낫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낱날은 무뎌지고 자루는 부러졌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무게감만은 여전했습니다. 칠성은 낫을 허리춤에 차고 씩씩하게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튀어오르는 물방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떠나간 신령이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연못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맑은 물을 가득 담은 채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깊은 물 밑바닥에 이 마을의 역사와 아버지의 영혼, 그리고 신비로운 전설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설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며 인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못의 물결을 간지럽혔습니다. 칠성의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연못가의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은 조용히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